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에,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 선선해서 살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엄청나게 날이 더워가지고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에는 생활하기가 적당하고 좋습니다. 에, 뭐 지금의 이제 여름에 날이 더워서 여름에 너무 몸이 약해졌으면은 지금 가을쯤 돼서 이제 보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원래 그 옛날에 어른들은 가을, 그러니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뭐 사람도 살이 찌겠지만은 그 계절에 이제 보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보약을 안 먹어요. 여름에는 보약을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 땀으로도 빠져나와서. 그래서 보약을 먹는 시기도 옛날에 그 조상들은 그 가장 그 가을을 많이 쳐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약이라는 게 이제 식보라고 하는데 밥식자에다가 보약할 때 그 쓰는 복, 그걸 씁니다. 뭐 보약이 따로 있는가? 밥을 잘 먹으면은 그게 보약이지 특별히 이 다른 보약은 사실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음식을 잘 먹으면 주면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게 식보입니다. 밥을 잘 먹고 편식 없이 균형 있는 식사를 잘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정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 그걸 앞자를 따서 신정불이가 되면은 병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신체하고 자기가 사는 나라의 땅하고 둘이 되면은 별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래서 신토불이에서 생산되는 음식은 별로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신체와 자기가 사는 땅하고 같은 나라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신체는 자기가 지금 현재 신체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 땅에서 생산되는 음식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토 불이가 아니라 신토 동일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체와 정신이 그 딸로 놀면 안 된다. 그래서 신정 불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체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정신과 신체는 일체에 되어야 한다. 그게 그래서 신정일체, 신정불이가 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한 건강한 신체에서 정신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같이 생긴다, 깃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집안에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겨서 엄청나게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하면은 신체도 같이 병들고 아파옵니다. 그래서 신체하고 정신하고는 분리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체하고 정신은 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음식도 신토 일체에서 나는 음식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는, 땅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가장 식보로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토 불이가 되면 안 되고 신토 일체가 되는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그 신체와 그 땅은 둘이 분리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산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국산을 많이 찾잖아요. 농산물도 한우가 국산이다. 국산이 신토 일체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애국에는 이제 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둘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국산 농산물 이런 것은 우리 체질에 국내산보다는 신체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놀 수 없습니다. 신체 일체가 돼야 건강한 사람이다. 신체 분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는 그 한약 같은 경우에는 식약 동본이다 해서 먹는 음식이나 그 풀뿌리 농산물이나 약은 먹을 식자하고 양약자입니다. 식약 동본이다. 근본 같아. 그래서 식약 동본이라 해서 다른 그 약보다는 그 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한약 재료는 그러니까 식용으로 먹는 농산물이나 근본 같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약동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약은 다른 약보다는 부작용이 덜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그 한약 재료로 이제 그 도라지도 한약 재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으로도 많이 먹지요. 그렇지만은 한약 재료 중에서는 식품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식약동본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감기 걸리고 폐가 나빠지면은 도라지 뿌리를 먹으면은 기관지에 폐에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약 재료로도 쓰이고 식품으로도 쓰이는 우리 농산물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 식품으로 약으로 먹지 않아도 우리가 식품으로 도라지를 많이 먹으면 폐가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요? 도라지 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은 알러지도 없고 그런 도라지가 몸에 잘 받는다 하면은 그게 이제 체질에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음식이라든가 약 이런 거 지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상 체질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체질에 안 맞고
도리어 약을 먹었는데 도리어 받지 않아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제 약 처방을 달리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량 영자를 씁니다. 그게 이제 영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5만 가지 병에도 약효가 다 나타난다 해서 그걸 갖다가 인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병통치약을 갖다가 영약이라고 합니다. 신령이 준 약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삼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인삼이 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삼이 그래서 그 체질학에서 보는 또 의학 처방은 달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이 식보라고 합니다. 그게 보약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식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러지 체질이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리고 오줌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음식에 따라서 자기가 평생 먹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 모르니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음식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내 체질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엄청나게 불편하다 속이. 남들은 다 좋다 하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 하는 음식은 먹어서 손해보는 음식은 먹을 필요가 없죠. 다른 이제 음식에 맞는 음식을 돌려서 그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안 든다. 상쾌한 기분이 안 든다 하는 것은 집안의 그 환경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늘상 밥을 먹는 식보도 중요하지만은 그 환경보도 중요합니다. 식보도 중요하고 환경 보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 보약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공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탄소 물질이 많이 나오면서부터 미세먼지, 공해 물질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지. 1950년대, 60년대는 공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공해가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는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해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엄청난 공해에 노출되는 것이 빈번하다. 우리가 봄철이 되면은 황사 같은 이제 미세먼지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게 생겼죠. 공기 오염 이런 거. 또 환경 오염도 1940년대, 50년대보다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주방 세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생활에서는 모든 생활 화학 용품을 너무 과용한다. 거기에 따른 건강 침해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가 생길 정도로
자격증 제도가 생길 정도로 많이 노출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주방세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은 이 양잿물에다가 그 타고 남은 나무를 타고 남은 재하고 짚을 썰어서 섞어서 양잿물을 약간 넣고 해서 섞어서 유기 그릇을 닦고 그렇게 했어요. 화학용품이라는 게 일절 쓰지 않습니다. 그 양잿물이라는 게 큰바다 양자 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된 물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로 주방세제라든가 우리 요즘에는 화학약품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보면은 자동차 안에도 가보면은 방향제로부터 냄새난다 해서 이것저것 갖다 놔고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게 피치톤 나오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피치톤이 진짜 배기 그 산속에서 나오는 피치톤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만 그런 형태로 나오지만은 사실상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깨끗한 무색 무취 공기가 사람한테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툭하면 냄새나면 뭘 뿌려대고 그래서 생활 화학용품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질병이 생긴 경우도 허다하게 많잖아요. 옛날에 예를 하나 들면은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그것을 가습기에다가 물에다 섞어서 하면은 사람한테 지장이 없고 아주 곰팡이도 안 나고 청결 유지가 되면서 환경에서 그만이다 해 선전이 그렇게 많이 돼서 사용을 했지만은 결국 생활화학 용품에서 결국은 사람이 가습기 질환, 폐질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옛날에는 없습니다. 가습기를 가정에 있는 것도 없고 병원에 가도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해 그렇지 기가 막히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재래식 한옥을 많이 지었잖아요. 한옥을 지을 때도 못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전혀 완전히 짜 맞춤식 전통으로 전부 다 지었다는 얘기죠. 짜 맞춤식 전통으로 짓고 전부 다 화학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순수한 재료만 가지고 전통 가옥을 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에는 그것이 그만이다. 지금의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파트 그게 말하자면은 닭장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닭장집에서 살면은 닭을 키울 때 보면은 층층이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닭이 너무 넓게 한 마리를 공간을 주게 되면 뱅알뱅알 돌면서 옆에 있는 닭을 탁 끄고 주둥이로 쪼아서 피가 줄줄 흘러요. 그래서 좁혀줍니다. 그래서 닭장집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좀 과장하고 좀 비하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생리학적 측면, 여러 가지 건강 측면에서 전혀 고려하고 배려되지 않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의 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콘크리트 독소가 제가 이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라든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그 발암물질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좋다고 새 아파트가 좋아서 기분 내고 들어가지만은 그러한 환경에도 노출됩니다. 옛날에는 전통 가옥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그 개인 한옥이 그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닭장집을 재가지고 점점 높이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아파트 초창기에 지을 때는 4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면 아이고 높다, 저렇게 지은 높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10층, 25층, 20층, 30층, 60층, 80층, 100층, 200층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끝도 없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게 이제 인구 증가 때문에, 주택난 때문에 이제 그 닭장집을,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는 고육지책의 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모든 주택이라든가 환경이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닭장집 같은 데도 옆닭하고 싸움이 많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옆에 닭을 쫓기도 하고, 그래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그 아파트가 닭장집인데 닭장집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닭이 닭장집에서 살면서 서로 쪼아대 가지고 양쪽 그 꽁지, 그 다음에 꽁지 그 밑 이런 데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치료를 해주고, 또 조금 이제 서로 다투지 않게 닭장집을 좀 개선이 된 닭장집을 새로 짓게 된 것이지요. 사람도 그런 집에 살다 보니까 이웃 간의 다툼이 점점 심하게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닭장집에 살면서 우리가 개인주택, 전통가옥에서 사는 행세를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염치 없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층간소음으로도 싸우기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인구 증가 때문에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1950년대, 1960년대는 서울에도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없고 시골에는 아예 없었어요.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 지어놔봐야 살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적은데 지금의 그 1층 그 집을 지어놓은 것도 사람이 없어서, 살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데, 그 높은 층을 올려서 지은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불편해서 안 삽니다. 그 때문에 해도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아파트를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우리 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슬픈 모습을 한 장면을 보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